히말라야 타고 라지 통문 휘락제 발이, 라지 통문의 간단한 비행 역사, 멀티 바이크가 가볍고 부담 없으면 좋은 이유, 튜브 타이어의 장점 등. 안녕하세요, 폰코코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히말라야를 타고 라제 통문으로 발이를 떠나고 있습니다. 라제 통문은 신라와 백제를 잇는 아주 오래된 동굴로 이루어진 길이라고 알려진 장소인데, 여기가 위치적으로 대전과 경남, 진주, 광주 등에서 찾아오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라제 통문에 갔다가 대전, 세종, 청주 이런 쪽에서 오신 멋지고 잘생긴 분들, 이쁜 분들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제 통문은 이렇게 생긴 굴 형태의 터널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한때 이 굴이 신라와 백제가 있던 삼국시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이 아름다운 설화와 같은 스토리는 사실이 아니고, 기존에는 위쪽으로 고개를 넘어서 걸어다니는 길이 존재를 했는데, 일제시대에 금광, 채굴 등을 목적으로 이 굴이 뚫린 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조선에 있던 금을 일본이 많이 캐서 가져간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폐광이 아주 오래된 곳이 있는데, 거기도 옛날에 금을 캐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인들과 일본 순사, 군인들이 거기에 와서 간이시설을 짓고 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페이를 주고 금광에서 일을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역사이고, 옛날에 역사책을 보면은 식민지가 되었던 국가들이 제일 먼저 털린 게 보통 금과 은 같은 귀금속 종류더라고요.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돈이 급한데 철도 닦고 도로 닦고 다리 놓고 공장을 지으면서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당장 식민지에는 제대로 된 기관 시설이나 돈을 땡겨올 만한 산업이 거의 없죠. 그래서 스페인, 영국, 미국, 일본 등 식민지를 만들고 이득을 봤던 국가들이 보통 제일 먼저 털었던 게 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에 와서 곳곳에서 금을 털어 갔었는데, 금을 싣고 가다가 침몰한 선박에서 100톤이 넘는 금괴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고, 실제로 1년에 약 지금 돈으로 10조 원 가량의 금을 일본이 털어 갔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인데, 조선도 사실 금이 있는 장소나 위치를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채굴을 그때 안 했었는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물론 기술적 문제도 있고 낮은 개발도, 그리고 중국에서 금, 은을 많이 필요로 했는데 조선에서 이를 개발할 경우 헐값에 뺏길 가능성이 높아서 굳이 캐지 않고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껴두었다가 일본이 홀라당 타러 가버렸으니 아끼다가 똥된 경우죠. 여러분도 좋은 게 있으면은 너무 아끼지 마시고 적당히 써두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라제 통문도 이러한 시절에 금광석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돌덩어리니까 무거우니까 원활한 운송을 위해서 다리와 도로를 닦고 굴도 그 당시에 이제 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지금의 라제 통문이라고 하네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과거에는 라제 통문이 뚫린 산 이름이 성모산인데요. 이 성모산을 둘러서 걸어서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신라와 백제의 경계인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하고, 실제로 설천과 무풍 두 지역 간에는 거의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투리나 미풍 양속이 과거에는 꽤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강과 계곡, 산을 따라서 국경이 세워졌었으니까 여기가 국경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참 재미있는 역사 스토리인 것 같아요. 지금 합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거창군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창군을 지나서도 한참 더 가다 보면은 이제 라제 통문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날은 쉬려고 했었어요. 전날에 천안, 세종, 대전을 이틀간 오토바이를 타고 둘러보면서 놀다가 합천에 내려와서 오늘은 원래 그냥 쉬려고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참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흔히들 날씨가 좋은 날에 라이더가 바리를 쉬면은 그것은 범죄다 라고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범죄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히말라얀을 타고 바리를 뛰러 밖으로 쫓아 나왔고요. 요즘 또 다니다 보면은 히말라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히말라얀이 구버전이 히말라얀 411이고 신버전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히말라얀 450이죠. 순행 방식으로 바뀌어서 거의 출력도 이전 버전의 2배로 좋아졌는데, 히말라야 시리즈가 성능적으로는 여타 브랜드에 비해서 이 멀티퍼포스 장르끼리 비교를 할 때 딱히 좋은 거라고는 솔직히 말할 수 없지만, 가성비가 제일 좋은 모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멀티퍼포스가 흔히들 3박스를 뒤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박스 안에 짐을 넣어두니까 손상될 우려, 도난당할 우려도 적고, 비도 안 맞고 먼지도 안 맞으면서 편하게 짐을 싣고 다닐 수 있고,
또 쌈박스를 탈거하면 임도나 홈로도 어느정도 달릴 수가 있고 포장도로도 잘 다녀서 요즘 많이들 타시는 바이크 장르인데, 어제는 1250 GS랑 BMW RT 타시는 분들이 물어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안쳐도 드리고 시동도 켜보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니 이미 좋은 바이크를 타고 계시는데 왜 굳이 히말라얀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고 궁금해서 여쭈어보니까 1250 GS랑 BMW RT는 너무 비싸서 함부로 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캠핑을 하거나 임도를 타러 다니면서 뭐 자빠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차가 손상이 되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타는 고가의 바이크로 임도에 들어갔다가 자빠지거나 어디 빠져서 손상이 되면 지갑에 받는 타격, 심리적으로 받는 타격,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부서지면 대충 고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날려도 보면서 부담 없이 탈 가성비 좋으면서 어느 정도 성능도 검증되고 괜찮은 바이크를 찾았더니 히말라얀이 딱 보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할 때도 타고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기능이 많으면 오토바이에 센서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라시아 횡단이나 몽골 투어를 갔을 때 고장이라도 나면은 수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골치가 아파가지고 차라리 싸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든 딱 보면은 대강 꽂힐 수 있는 그런 바이크가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러시아 같은 곳 좀 사람 보기 힘든 장거리 도로 달리다가 고장이 탁 났는데 근처 동네에서 바로 지역민이 고쳐줄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바이크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 오토바이가 러시아 투어나 인도 투어 하다가 고장이 나서 딱 멈췄는데 수리가 거기서 안 된다, 이러면은 정말 힘들어서 준비해간 해외 투어가 거기서 종료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슈퍼커브가 차라리 제일 좋지 않나 싶었거든요. 슈퍼커브가 정말 세계 어디에 가도 굴러댕기니까 슈퍼커브가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슈퍼커브를 해외에 배 싣고 가서 타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최소한 멀티퍼포스는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슈퍼커브가 짐 적재나 정비는 정말 좋은데 기름통이 작아서 수시로 기름을 넣어줘야 하고, 서스펜션 등이 안 좋아서 허리 등이 장거리를 달릴 때 너무 아프고, 속도도 좀 느려서 100km 단위의 직진 도로를 달릴 때는 해탈할 것 같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어제 여러 차례 바이크를 가지고 해외 투어를 다녀오신 고수분들과 우연히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장거리 멀리 다닐 때는 튜브 타이어가 더 좋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튜브 타이어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국같이 도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서는 튜브리스 타이어가 훨씬 더 좋은데 포장 도로가 적어서 비포장 도로를 쭉 달려야 하는 인도나 러시아 지역에서는 튜브 타이어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국이나 일본같이 도로가 좋은 곳은 피스다 목 같은 뾰족한 걸 밟지 않는 한 타이어가 펑크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럴 때는 간편하게 지렁이로 구멍 부위를 막아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튜브리스 타이어가 훨씬 더 좋은데, 인도나 러시아 등 비포장 도로가 많은 환경에서는 펑크가 날 때 이 찢어지는 형태로 발생한다고 해요. 튜브 타이어가 은근히 임도 환경에서 타이어가 약간 더 질긴 데다 이 돌등에 찢어져서 펑크가 났을 때는 튜브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를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튜브를 여러 개 들고 다니며 튜브 타이어를 일부러 쓰신다고 하시고, 또 이런 것에 투어를 가시는 고수분들은 임도를 한국에서도 평소에 많이 타셔서 튜브 타이어를 교체하는 기술이 능통하시고, 또 튜브의 경우 공기를 한계치까지 빼서 접지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드벤처나 멀티 바이크들은 튜브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었고요. 실제로 브랜드를 떠나서 어드벤처나 멀티퍼포스 등을 보면 튜브 타이어를 끼워 놓은 모델이 많죠.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런 이유가 다 있었나 봅니다. 자, 제가 끝없이 수다를 떠는 사이에 드디어 라제 통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라제 통문이 보이시죠? 차로가 한 개뿐인 작은 석굴입니다.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와보면 작은 1차로짜리 굴인데 여기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워낙 깊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라제 통문은 방금 지나친 게 전부이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쉬다가 제 지인분들이 지금 쉬고 계시는 휘락제라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라제 통문은 보통 저 문은 짧게 보고 여기 이 휴게소에서 쉬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가며 쉬고 놀다가 떠나고 하는 장소더라고요. 아이쿠, 오늘 할리 타시는 형님들께서 많이 발리를 나오셨네요. 여기가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할리를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자주 모이시는가 봐요. 사실 좀 비슷하게 생긴 인터셉터를 타고 다니다가 할리 데이비슨 타신 분들을 만나면 괜히 조금 꼴리는 그런 게 있는데 히말라야는 뭐 마음이 편하고 좋네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쉴 거 다 쉬고 화장실도 갔다 와서 다시 휘락제로 출발을 합니다. 인터셉트를 타고 오면 괜히 신경 쓰인다고 방금 말한 게 이상하게 히말라야를 타면은 아무도 별 신경을 안 쓰시는데 인터셉트를 타고 다니다가 할리 타신 분들을 만나면 얘가 조금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저게 뭔가 하고 계속 쳐다보고 가까이 와서 한번 만져보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자주 있더라고요. 뭐 별다른 뜻은 전혀 없고요. 이제 커피도 마시고 지인분들을 만나러 휘락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라제 통문에서 15분 정도 거리예요. 가는 길 곳곳에 할리들이 많이 서 있네요. 할리 저도 언젠가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데 저게 은근히 시트고는 하던데 양발 착지성이 안 좋은 편이더라고요. 팻보이, 로우라이더 883 이런 애들은 저도 탈만한데 그 외의 할리들은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어서 앉으면은 시트고가 한 스펙상으로는 690mm 이런 수준인데 양발 착지는 잘 안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에 고급유 사양인데 합천에는 안타깝게도 고급유 주유소가 단 한 개도 없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타보고는 싶은데 계속 미루면서 다른 것만 사서 타고 다니고 있네요.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형님들이 항상 저를 보면 할리 타라고 하시면서 고급유, 자기는 고급유를 일평생 단 한 번도 할리에 넣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 RPM 바이크라서 일반유를 넣고 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열이 많이 발생하는 대배기량 할리 데이비슨의 특성상 일반유를 넣으면은 필연적으로 녹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진에 데미지가 많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데 매뉴얼에 적힌 대로 타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저는 합천에 고급유 주유소가 없으니까 미루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이 휘락제입니다. 거의 다 도착을 했네요.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이 휘락제라는 카페는 오늘 가보니까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는지 건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최신 건물이고 크고 넓고 커피값도 의외로 굉장히 싸더라고요. 라제 통문에 오셨다가 소파형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맞으며 릴렉스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휘락제 한번 오셔서 커피 드시고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약간 시골에 이렇게 좋은 카페가 지어져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국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전답들 사이에 있는 건물이어서 위치도 좀 신기했어요. 건물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느낌이 팍팍 나는 새로 지은 건물이었고 이렇게 들어가서 배터리도 갈고 가방 정리를 하고 있으니 오늘 만나기로 한 알파님이 나오셨는데, 아니 오늘 불운의 사고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스를 타고 이동하시던 도중에 도로에 떨어져 있던 모래를 밟고 슬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안전장구를 아주 확실하게 장비를 하고 계셨던 덕분에 몸은 다치지 않으셨는데 R3가 슬립이 되면서 쭉 미끄러져서 배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파손이 좀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R3가 파손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몸은 다치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호 장비를 잘 차셔서 그런지 약간 썰린 것 외에는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리고 R3가 정말 대단한 게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 이후에도 멀쩡히 주행이 가능했었고 이후에 수리 견적을 뽑았는데 생각보다 수리 견적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입문기 쿼터바이크로 R3만한 게 없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디자인, 내구성, 브랜드, 가격, 수리비까지 참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라제 통문과 휘락제까지 둘러보았고요. 또 튜브 타이어를 쓰는 간단한 이유, 부담없고 가벼운 히말라야의 장점, 라제 통문의 역사 배경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함양군 지안제 하주옥의 냉면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NCS에서 제공하는 언노운 브레인의 Say Goodbye입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도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You say about our private conversations, but it's got them hating. Thanks to all the rumors you be claiming. It's cool, I'm done with you, so they can throw you a celebration. You gon' hate it when you see me with somebody living better. I'm trying to tell you that me just doing me gon' have you jealous. I know that I gotta stay away from all your games. Yeah, I know that I found somebody else to love me one day. You'll realize the grass ain't greener on the other side. Yeah, my life is lovely now, I'm focused on me. You said you were about to die, I guess the car is on E. But see, I ain't even tripping, cause I just chose to believe that somebody gon' come around and give me just what I need. I don't wanna see you frowning, see you looking down and out. Coming to me crying, saying you miss having me around. Gave you chances and you blew it, you so easily influenced. All the times you told me beat it, now you gotta face the music.